이른오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현.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자, KBL 루머 임팩트 2부 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댓글 수정 정책에 의해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킴님이 유동현 기자에게서 시네마운틴의 장항준 감독의 한계가 느껴지네요.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아, 혹시 장항준 감독 아시나요? 알죠? 아, 근데 예. 시네마운틴의 장영준 감독은 제가 본 적은 없는데 예. 최근에 기분이 샷건은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아 김은 최근에 토크쇼 출연하셨죠? 네. 예. 아, 부럽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장항준 감독님은 그 이제 유튜브 어떤 이제 송은이 씨랑 이렇게 네네. 채널 출연하시는데 네. 아 진짜 말을 잘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동의합니다. 아, 말을 잘한다고 네, 제가? 이 굉장히 잘 풀어요. 아, 장항준 그분은 감독이. 기본적으로 딕션이 좋아요. 근데 저는 혀가 짧아요. 아. 네. 자, 두 번째, 그렇죠. 두 번째 예. 한번 가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 기자는 이동환 기자는 왜 유 기자만 쳐다봄? 카메라를 봐야지. 성공을 위해선. 예, 그렇죠. 라고 제임스 장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왜 저만 예. 쳐다보세요? 사랑하니까요. 아이, 아, 제가 원래 이런 거 잘해요 또. 고마워.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거 잘하는데 지금 참고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 현실의 배우는 두터워.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히어로즈님이 맨 마지막에 구독, 좋아요, 알람 할 때 예. 마지막 고개 돌리는 거 너무 보기 그러네요. 다른 걸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저희가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사실 저는 그 부분 저도 차마 못 보겠어 안 보거든요. 그 마지막에 고개 흔들 때. 아, 왜? 아, 왜요? 부끄러워. 어때서? 부끄러워. 뭐가 부끄러워? 이리로 그래 말을 못해? 예? 그 부분은 못 보겠어요. 딴 건 봐도. 네가 이리로구나. 이렇게 말을 못하냐고요. 안 돼. 알람! 이게 어떠세요? 예. 예. 아, 다른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예. 저도 살짝 머리가 흔들립니다. 예, 좋습니다. 예, 자, 서수훈님이 최준용은 어찌 한 시즌도 조용히 가는 시즌이 없나 에허 그러셨는데 1부에서 저희가 좀 다뤄드렸고요. 모상욱님이 삼성이 제시고만을 케네디 믹스로 바꿨는데 체중이 120kg 가까이 돼서 활약을 어떻게 할지 궁금해요. 어떤 선수 소개시켜주세요. 1부에서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짜장면 짬뽕님이 MIP 기량 발전상이죠. 이원대, 양우섭, 정창영 누가 뽑힐 것 같나요? 이렇게 의견을 여쭤보셨는데 유도혁 기자는 혹시 볼드 프레딕션 한번 할까요? 볼드 프레딕션. 기량 발전상 이원대, 아, 식스맨상 정창영. 끝. 식스맨상 정창영. 네. 예. 이렇게 식스맨상까지. 예. 저도 기량 발전상은 이원대로 꼽고 싶은데 근데 전 여기 하나의 변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뭡니까? 박경상의 복귀. 아, 별로 예. 저는 그렇게 큰 임팩트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니다. 박경상 원래 좀 하던 선수잖아요. 예, 그러니까 박경상이 오면서 네. 이 가드진 로테이션에 좀 변화가 생기면서 이원대 퍼포먼스가 네. 떨어질까봐, 그러니까 네. 출전 시간이 줄어들까봐 저는 여기서 약간 변수가 있다. 아, 그럴 수 네. 있는데 이원대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중심축입니다. 아, LG 중심입니다. 이원대 김실애 거기에 이제 박경상 이제 들어갈 거고 박경상은 현대모비스 있을 때도 1쿼터에 엄청 잘했는데 유적 감독이 빼버렸어요. 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여기서 더 놔두면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아, 근데 그걸 이제 박경 선수가 만약에 극복하고 입증을 하게 되면 더 뛸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쏠쏠하게 한 15분 정도 요 정도 이렇게 활약할 수 있는 거죠. 그 여기 이제 윤원상 선수가 있는데 윤원상 선수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슈팅 메커니즘 괜찮은데 약간 좀 뭐랄까 좀 속된 말로 쫄았어. 그런 부분이 있어. 고봤다고 그래야 되나 이게 딱 던지면 그냥 부드럽게 툭 던지면 되는데 힘이 좀 들어가요. 그래서 앞닝을 맞아요. 그게 좀 안타깝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원대는 저는 계속 잘 될 것 같고 양우섭 괜찮아요. 양우섭 좋아요. 양우섭 좋아. 좋아요. 예, 그렇죠. 뭐 사실 정창영도 굉장히 좋았죠. 사실은 뭐 이 선수가 약간씩 기복 있긴 하지만은 지금 기본적으로 거의 KCC 스몰 라인업의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이 선수가. 그 정도로 퍼포먼스 좋고 그리고 저는 만약에 이 후보에 들 수 있다면 저는 어쨌든 전자랜드 이대현도 기량 발전상 후보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대현을 우리가 또 강가하고 있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순서는 KT, 전자랜드, LG, KCC, 오리온 순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KT. 자, 드디어 병거박을 해치고 브랜든 브라운, 박지원이 들어오면서 지금 연승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뭐 이제 거의 사실상 이제 상위권으로 올라가고 있는 단계에 왔고 이게 같이 상승 효과가 너무 어마어마한 게 그러니까 뭐 저희가 박지원 얘기도 했고 브랜든 브라운 효과 얘기도 했지만은 지금 현재 KT는 다 올라가고 있어요. 다 같이 그러니까 시너지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중 중심은 양홍석이다. 그렇죠. 네. 지난 LG전 사실 뭐 양홍석이 LG전이 이번 시즌 내내 강한 모습이긴 했지만은 근데 저는 실은 뭐 LG전을 제외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번 시즌 양홍석이 좀 달라진 게 있다고 봐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서동재 감독이 그런 얘기했죠. 양홍석에 대해서 조던 놀이를 안 했으면 좋겠다. 마이클 조던처럼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좀 해석이 돼야 되냐 보냐면 저는 그러니까 양홍석이 지난 시즌까지 보면은 좀
아까 이제 일부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소프트한 어떤 장신 포워드의 모습이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외곽에서 이제 볼을 잡는데 거기서 뭔가 좀 애매하게 뭐 미드레인지 그냥 던지고 그냥 들어가면 좋고 안 들어가면 많은 이런 형태의 어떤 공격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점프슛 감각이 따라서 그날 경기력 기복도 심한 거죠. 예, 근데 최근 양홍석은 어떤 모습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가 공을 안 잡고 있어도 우리 동료가 슛을 선다. 그러면 림으로 달려가는 어떤 그런 적극성. 저는 이게 제일 크게 달라졌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양홍석이 시즌 평균 기록이 15.4점, 7.0 리바운드인데 지금 공격 리바운드 개수가 국내 4위예요. 지금 거의 이 정도면 안영준이랑 더불어서 포워드 중에서 유일하게 빅밴드 사이에서 비집고 들어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공격 리바운드 적극성이 좋고 당연히 그 이후에 나오는 풋백 득점도 많고 페인트전 득점 생산 자체가 되게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3점까지 올 시즌에 성공률이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어떤 공격력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는 느낌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양홍석 선수의 기량 그리고 앞으로도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비 보강을 조금 더 한다면 그리고 이제 맥락을 읽는 거 리드 앤 리액트가 사실 그동안 부족했는데 지금 가닥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석점슛 혹은 리머텍. 그렇죠. 예.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양홍석 선수 지금 이게 맞는 것 같고 이 부분을 적절하게 해나가고 있는데 그런 이제 기본적인 어떤 기량이 깔려 있다면 외부 변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브랜든 브라운이 돌아오면서 양홍석 선수의 어떤 그 공격 비중이 높아진 부분. 두 번째는 박지원이 합류가 되면서 양홍석이 좀 더 공격에서 어떤 옵션이 많이 가져가게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KT의 예전의 장단점과 좀 비견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허운이 되게 좋은 선수예요. 이건 허운 선수를 막 까대리자는 게 아니고 근데 그 국내의 모든 선수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퍼펙트한 선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를 그렇죠.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선수는 없으니까. 근데 허운의 장점은 뭐냐면 개인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다. 그리고 어떤 2대2 공격이 굉장히 좋고 석점슛, 미드점퍼, 골밑투파가 된다. 근데 사이즈가 작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쿼터, 4쿼터에서 어떤 김낙현하고 비슷한 어떤 모습들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김낙현 선수 같은 경우에도 체력이 좀 떨어지면 거기서 기복이 굉장히 심해지는 거죠. 허운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허운이 승부처에서 맥을 못 짚는 그런 플레이를 좀 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정말 이 점이 필요할 때 어떤 좀 더 확률 높은 슛을 쏠 수 있는데 터프 슛을 쏘면서 경기를 말아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기복들이 있었다. 호디. 근데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양홍석, 김영환이라는 확실한 어떤 득점 루트들을 살려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허운의 어떤 스타일의 어떤 문제이고 이 부분을 갖다가 잘 못하는 거는 허운의 문제도 있지만 이 양홍석이라는 선수의 어떤 그 약간의 좀 디테일함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브랜든 브라운이 돌아오면서 허운 선수에 대한 의존도를 자연스럽게 낮춰주게 됐고 브랜든 브라운이 링커 역할을 하면서 양홍석이나 김영환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시스템이 마련이 됐는데 그렇죠. 여기에 박지원까지 들어왔죠. 박지원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생기냐면 허운의 수비 약점. 허운 선수는 스스로 이제 수비는 자기가 뭐 약하지 않다라고 보는데 저는 스크린 수비 진짜 별로예요. 그리고 로테이션 돌 때 보면 수비를 기본적으로 순간순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허운 선수의 문제일 수도 있고 팀 수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고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근데 박지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메워주고 있고 박지원은 기본적으로 정통 포인트 가드에 좀 비슷한 선수들 지금 슛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양홍석의 컷이라든가 아니면 백도라든가 이런 플레이를 잘 봐주고 거기에 대해 연결을 많이 한다. 그렇게 되면 양홍석도 오프 더 볼 무브가 굉장히 좀 활발하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보충이 되면서 지금 양홍석의 위력이 극대화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팀 시스템이 어떤 이제 새로운 선수들의 합류로 좀 안정을 찾았다. 그러니까 허운 1인 체제에서 안 되던 것들이 되기 시작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정리하면. 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현대모비스는 호운한테 약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전자랜드나 이런 팀들, 그 외곽 수비가 좋은 팀들한테는 호운이 고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 허운의 강점을 살리면서도 의존도를 자연스럽게 낮춰줄 수 있는 어떤 무기들이 생겼다. 이게 지금 KT의 어떤 연승 비결이 아닌가. 그게 브랜든 브라운, 박지원, 거기에 따라 이제 양홍석이었던 그런 다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전자랜드로 넘어갈까요? 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랜드가 조금씩 좀 떨어지고 있어요. 예, 이번 주 1승 1패. 뭐 이제 디비전 잡긴 했는데 이것도 연장 이제 혈투였고 그렇죠. LG에도 패했죠. 지금 전자랜드가 그냥 전반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KT랑 완전 반대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전반적으로 같이 좀 하향세가 있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최근에 전자랜드 경기 보면서 무슨 느낌이 드냐면, 제가 시즌 초반에 전자랜드 2대2 수비에 대해서 되게 좀 좋게 얘기를 했었고, 이제 뭐 또 다른 어떤 전술적인 부분까지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전자랜드 로테이션 수비 에너지가 되게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디비전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 이제 뭐 수비가 꼬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선수가 갑자기 멈춰가지고 로테이션 수비 안 가는 상황도 자꾸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팀 전체 에너지 레벨 자체가 좀 떨어져 있는 느낌. 저희가 뭐 이제 공격에서 심스나 에릭 탐슨 어떤 뭐 개인 득점력 부족, 그리고 뭐 김낙현 이대현의 어떤 의존도 높아서 상대가 그걸 이제 타깃으로 삼고 수비하는 부분, 이런 말씀 드렸지만은 수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같이 지금 다운되어 있는, 저는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저는 첫 번째로 이제 객관적 전력의 어떤 한계가 조금씩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비시즌 때 전자랜드가 철저하게 준비를 좀 했었었고, 체력이 좀 올라온 상태에서 게임을 했었고,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팀들의 어떤 그 활동력이 좀 떨어지면서 그 활동력으로 압도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팀들이 이제 올라오면서 반대로 전자랜드는 사이클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동환 기자가 한 달 전쯤인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전자랜드는 로테이션을 좀 더 많이 돌릴 필요가 있다. 그래야 그나마 그런 부작용을 갖다 줄일 수 있다. 이 부분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떨어지면서 뭐 예를 들어서 좋았던 전현우, 좋았던 정영삼, 그리고 차바의 부상 그쵸, 있었었고, 예. 그리고 너무너무 좋았던 김낙현, 그리고 에릭 탐슨, 뭐 이런 선수들의 어떤 동력들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들이 최근에 이제 나오는 것들이 활동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전자랜드가 지금 어떤 전력 상태에서 활동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거는 재앙인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되긴 하는데 지금 여전히 뭐 10승 9패 성적을 갖다가 거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정여굴이 돌아올 때까지 전자랜드는 1승 1패 5화의 승부를 유지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뭔가를 승부를 갖다 걸 필요가 있다. 아마 헨리 심슨 그 외국인 선수 교체 같은 경우에도 고민을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이제 평범한 어떤 외국인 선수를 교체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골밑을 완벽하게 지배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아이자 힉스라든가 뭐 타일러 데이비스라든가 이런 급의 어떤 선수를 갖다가 데리고 오면서 뭔가 그 선수에 대한 승부처에서 어떤 역할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선수를 데려오기를 원할 거예요.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뭐 이제 전자랜드 마무리하고 다음 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LG입니다. 저 LG가 진짜 고춧가루 부대 역할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주말에도 또 SK를 잡아냈었고, 지금 거의 일주일 단위로 보면은 기본 1승 1패나 뭐 2승 1패 잘 되는 주는 이렇게까지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사실 1위부터 9위까지 승차가 적은데 거기에 또 LG가 계속 이제 강팀들 잡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좀 LG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LG는 근데 LG만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말씀드리면, 근데 그 길이 괜찮다. 왜 괜찮냐? 첫 번째, 계속 말씀드리지만 LG는 객관적 전력이 약해요. 올 시즌 6강 갈지 안 갈지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그 이전까지 뭐 김진 감독, 현juk 감독 보면서 팀이 많이 어지러웠었어요. 그리고 좋았던 전력들이 점점점 그 코어들이 빠져나가면서 지금 LG는 이도저도 아닌 그런 팀인 상태에서 시즌을 갖다 출발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토대를 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 토대를 잡는 게 LG 공격농구인데, 공격농구의 핵심은 조성하다 두려움없이 던져라. 그리고 선수에게 약속은 지킨다. 한 쿼터가 들어가면 그 선수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계속 뛰키게 만드는 거고, 그러면서 이 선수들이 어떤 그 시너지 효과를 갖다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게 시즌 초반에 사실은 연패를 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용케 끊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LG의 요즘 팀 컬러가 어떤 팀 컬러냐면, 저 팀이 약하긴 한데 쉽게 보면 안 되는 팀이구나. 자칫하면 당할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리고 저 팀이 굉장히 뭐랄까 잘 안 되긴 하는데 트랜지션을 하고 석점을 이렇게 던졌을 때 뭔가가 꽂히기 시작하면 굉장히 위험한 팀이 될 수 있겠구나. 지금 이런 모습들을 갖다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큰 컨셉트를 상대를 누구 만나든 거의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가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어요. LG는 이번 주에는 뭐 이 상위권의 이 팀 만나고 하위권 이 팀 만나는데
그럼 경기력 차이가 있겠네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그렇죠. 어떤 팀을 만나도 스스로의 어떤 컨셉트를 잘 지키고 그 안에서 효율이 높아지면은 잡을 수 있는 거고 그게 안 되는 날은 굉장히 또 답답한 경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니까 말씀한 대로 지금 그 컨셉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사실은 시즌을 치르다 보면은 경기에 패하는 상황이 나오면은 이게 아무래도 코칭 스태프 입장에서 고민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 선수 좀 기용을 줄여야 되나 아니면은 우리가 추가하던 컨셉 중 일부를 수정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 말씀대로 좀 뚝심 있게 가시는 것 같아요 감독님이. 예. 그래서 사실은 KT전에 잘 싸우다가 4쿼터 때 무너졌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4쿼터 때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면 잘하는 선수를 바꿔야 되는데 그때 이제 해설위원이 이상윤 해설위원을 그쵸. 잘하는 선수를 바꿔야 되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 리올린 윌리엄스가 있었었고 김동현 선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렌 선수를 계속 썼어야 되는데 그쵸. 왜 리올린 윌리엄스를 써가지고 KT한테 저렇게 당하느냐. 물론 그 경기만 놓고 보면 이상윤 해설위원의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건 시각이 좀 다른 건데, 그러니까 컨셉을 한번 잡고 갔으면 LG 같은 팀이 사실 1승 1승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 컨셉을 잡고 갔으면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주고 그러면서 DB 어떤 12인 로테이션 예전에 잘 됐대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갖다 갖춰가야 되는데 거기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면서 안 바꾸고 계속 갔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솔직히 장기적으로 보면 이 팀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팀이니까 이고 또 하나 최근에 어떤 변화를 이렇게 보면 이원대 김시래가 중심이긴 한데 최근에 최승욱이 수비에서 고온다가 꽤 높다. 그렇죠. 그러니까 LG의 포워드진이 사실 약점이었고 KT가 KT 양홍석 선수가 LG전에 잘하는 이유는 그쪽에서 양홍석 선수를 막을 선수가 카드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정희재를 만나거나 누굴 만나도 그 뚫고 그냥 넣어버리니까. 근데 그걸 이제 최승욱이 어느 정도 역할을 갖다 하고 있고 박경상이 또 괜찮아졌죠. 박경상 기본적으로 스코어러니까. 그러면서 LG는 고만고만한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를 갖다 돌리는 거 이거는 너무 포지션 중복 아니냐. 포워드진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랬는데 공격 어떤 컨셉을 잡고 가면서 로테이션을 활발하게 돌리고 거기에 체력전을 한다. 이런 점에서는 가드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윤원상도 계속 쓰고 있고 윤원상 지금 잘 안 되거든요. 네, 잘 그쵸. 쓰고 있고 이원대 지금 괜찮고 김시래 괜찮아졌고 김시래는 오프더볼 움직임이 좀 좋아졌어요. 좋아졌고 박경상이 좀 돌아오고 최승욱 쓰고 그러면 스몰 라인업을 계속 이런 식으로 가동했을 때는 LG는 앞으로 뭐 패수는 많다고 그래도 경기력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꾸준히 유지가 되거나 좀 더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단 라렌이 여기에서 스크린을 붙였을 때 좀 더 빨리 붙이고 빨리 나가고 라타비우스 윌리엄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갖다 좀 복귀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 좀 더 좋을 텐데 이 부분이 약간 좀 부족하다.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숙제를 풀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 저는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최승욱에 대해서 저도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LG처럼 이렇게 공격적이고 빠른 농구를 하겠다고 이렇게 컨셉을 잡으면은 사실은 결국에는 여기에도 어쨌든 활동량이 기반이 돼야 되거든요. 스피드가 활동량이 기반이 돼야 돼. 특히 수비에서 이게 왜 이제 최승욱 같은 선수가 중요하냐면 상대를 압박하고 턴오버를 유발하고 그거에서 역습으로 또 빠른 농구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 최승욱 현재 LG 포워드 중에서 사실은 그게 제일 잘 할 수 있는 자원이에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지금 LG가 정희재나 서민수 키 큰 자원들을 어쨌든 3번으로 돌려서 쓰려고 하지만 이 선수들은 그 부분에서는 사실은 기여도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근데 최승욱 씨가 말씀대로 수비에서 워낙 좋은 선수고 상대 턴오버 유발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치고 가서 미드레인지에서 어떤 점퍼 마무리 능력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LG 스피드 자체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에너지 레벨을 끌어올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저는 좀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루도바에서 이전 전에 그 예. KBL 프리뷰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그 박신영 아나운서 나와가지고 같이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가장 잠재력 있는 선수는 누구냐 그랬을 때 원성곤, 투승욱이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문성곤 그리고 오리온 최승욱, LG 최승욱. 그렇죠. 지금. 예.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한 1년 이렇게 봤을 때 원성곤은 완전히 지금 떡상을 했는데 그렇죠. 투승욱이 지금 별로여가지고 제가 살짝 버리고 있다가 요즘에 그 LG 최승욱 보면서 아주 좋아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오리온 최승욱도 그래도 결국에는 올라가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렇군요. 예. 열심히 해주세요. 예. 저를 위해서. 아니, 농담이고, 예. 잠재력이 있었던 선수들이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LG는 지금 뭐 나름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KT전 4쿼터 윤병수 논란은 그렇게 봐도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봐도 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제 생각에는 괜찮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KCC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KCC가 최근에 1승 3패 좋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도 사실은 DB에게 패하고 인삼에게도 이제 KGC 인삼공사에게도 패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 휴식기 이후에 좋았던 분위기가 오히려 좀 꺾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좀 가드진 운영에 조금 애를 먹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김지환이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어쨌든 뭐 숫자가 부족했지만 기존에 잘 돌아가던 가드진 김지환 오면서 로테이션도 조금 달라지고 출전 어떤 형태도 기용 형태도 달라지는데 이게 오히려 좀 효율이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좀 팀 힘이 떨어지는. 이정현이랑 송교창은 그대로 좋거든요. 예, 그런데 가드진에서 어떤 그러니까 3가드 막 쓰고 이럴 때 잘 나왔던 것들이 지금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게 저는 유현준이 나왔을 때가 KCC 경기력이라고 보는데, 사실 이제 전찬일 감독이 이번 시즌에 제가 기억하기로 제일 많이 칭찬한 선수가 유현준이에요. 그렇죠. 유현준이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다. 오늘 해결사 역할을 해줬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근데 지금 휴식기 이후에 유현준을 보면은 이 선수가 2대1 할 때 안정적으로 믿고 갈 수 있는 옵션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슈팅력 자체가 딸리는 선수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동료 기본적으로 봐주는 능력, 시야 자체가 좋고 패스 타이밍이 한 타이밍씩 빠르기 때문에 그런 KCC 볼 흐름 자체를 살려주는 맛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게 죽었고, 수비에서는 원래부터 약점이 시작됐는데 지금 계속 좀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특히 스크린 대처도 잘 안 되고. 그 지난 시즌에 사실 KCC가 전찬진 감독 들어오면서 좋아진 부분이 뭐냐면 비시즌 준비가 철저해졌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그 KCC가 이전부터 이제 슬로우 스타트였는데, 그렇죠. 허재 감독 있을 때부터 그건 뭐 이제 허재 감독이 어떤 그 스타일 문제도 있었어. 이건 문제점이죠. 그다음에 뭐 하승진 선수 그리고 전태풍 선수가 사실은 비시즌 때 훈련을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슬로우 스타트가 됐었는데 전찬진 감독 들어오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됐죠. KCC는 뭐 당연히 그래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최근 한 2시즌을 보면 KCC가 초반에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경기력도 되게 좋다가 휴식기가 길면 여기에서 한 경기를 말아먹어요. 소위 말해서. 그래서 작년에도 전찬진 감독이 뭐라고 그랬었냐면, 휴식기를 길게 주면 체력적으로 더 이렇게 좋아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더 잘해야 되는데 경기력이 갑자기 뚝 떨어진다. 뭔 문제인지 모르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대성과 라거나 트레이드하고 난 다음에 유야마가 됐었는데, 올 시즌에도 지금 그 브레이크 이후에 유현준, 전창용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지금. 그렇죠. 김주환이 복귀를 했고, 근데 이 부분이 뭐 휴식기 동안 운동을 소홀히 했을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를 하면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을 수도 있고,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유현준 선수가 만약에 이런 기복이 굉장히 심해지면 이거는 풀어야 될 문제다. 그러니까 그 선수 레벨에 관한 문제니까. 예를 들어서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 선수가 1억 5천만 원짜리 선수냐 3억짜리 선수냐 판단하는 기준이 그 부분 아닙니까? 기복 없이 꾸준히 하게 해주는 거. 이정현이 왜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받습니까? 예, 기복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런 거잖아요. 예전에 양동근도 그랬고, 뭐 그렇죠. 물론 이제 예. 그런데 이제 유현준도 이제 그런 레벨업이 되려면 그런 기복은 줄여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지현 선수가 복귀했기 때문에 심적인 어떤 부담감이 있다. 풀시즌을 갖다 뛰는데 이제 체력적인 어떤 고비가 왔다.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정말 그 디테일한 어떤 그 이유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부분은 본인이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창영 같은 경우에는 유현준과 뛰었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 KCC가 지금 타이러 데이비스가 최근에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쵸. 그 이유는 휴식기 브레이크 동안에 좋지 않았던 무릎에 재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팀 훈련을 정상적으로 소화를 못했다고 그래요. 이제 거기 그 중앙이 붕괴가 돼버리면 기본적으로 미묘하게 흐트러지게 되니까 거기에서 팀 전력이 좀 다운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해결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타일러 데이비스가 국가에 서고 거의 라거나가 딱 섰을 때, 그랬을 때 외곽의 어떤 로테이션이 조금 뭐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KCC는 꾸준히 갈 수 있는 그런 팀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보완을 하게 되면 KCC도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리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이 지금 뭐 천당과 지옥을 갖다 오가고 있습니다. 예. 일단 강훈준 감독이 100승 기념이 했는데 고양 실력 체육관에서 회식을 했어요. 예. 예, 술을 먹었어요. 예. 뭐 그래서- 먹을 수 있는데 코로나 예. 상황에서 그렇게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고양 실내 체육관이 아무래도 그게 이제 금지되어 있는 장소다 보니까 그게 또 문제가 됐고, 이게 결국에는 이제 벌금 징계로, 네. KBL 벌금 징계로 이어졌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지 마세요. 예. 그렇죠. 예, 실수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오리온이 기본적 지원이 좀 약해요. 약해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뭐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팀들이 숙소를 사용을 하잖아요.
네. 숙소를 사용할 때가 있잖아요. 있었죠. 예. 예. 이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 출퇴근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전부터. 그 강욱준 감독도 거기에 이제 원룸 하나 얻어가지고 있대요. 예, 맞아요. 고향 이제 그쪽 근처에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9시 이후에 어디 뭐 백승했으니까 회식할 수 있죠. 회식할 수 있고 쿠진들은 모일 수 있는데 모일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예. 뭐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죠. 오리온이 지원도 부족하다. 저는 좀 이런 생각이 구단 들고. 사정과도 조금 연관이 있는. 네. 예. 그리고 근데 오리온이 지금 보면 뭐 트리플 포스트를 서든데 그 경기 기복이 굉장히 좀 심합니다. 그렇죠. 예, KCC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완전 봉쇄를 당했었고요. 네. 이제 뭐 잘 풀리는 경기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디비전이라든지 이런 경기는 또 위력이 되게 커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 화제가 많이 되긴 했는데 특히 뭐 위디, 이종현, 이승현이 같이 나온 트리플 포스트가 되게 기사도 많이 나고 화제가 됐는데 네. 저는 이게 어떤 메인 옵션이라보다는 그냥 한 번씩 꽈주는 어떤 이제 한 번씩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고기를 먹으면 한 번씩 그래도 매운맛이 그리운데 이러면 한 번 매운 소스 한 번 톡 찍어 먹잖아요. 그렇지. 이런 느낌으로 한 번씩 경기의 흐름을 바꿔주는 포인트 사용되는 옵션이지 이것을 어떤 메인 옵션으로 가져가는 무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상대를 위협하는 위협 카드 같아요. 우리 이런 것도 있어. 그렇죠. 뭐 높이 예. 있어. 어떡할 예. 거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정도고 실질적으로 이 어떤 오리온의 높이가 위력적일 때는 저는 오히려 스페이싱이나 수비적 측면에서 이제 로슨이 좀 나왔을 때가 오히려 좀 더 안정적이고 되게 공격도 잘 되는 것 같거든요. 예.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아니, 그래서 이게 저는 좀 헷갈리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트리플 포스트는 저는 이제 쓰면 쓸수록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왜냐하면 뭐 일단 기본적으로 지역방어 섰을 때 지역방어의 코너에서 석점 그 찬스가 너무 많이 배요. 근데 그렇죠. 그게 한두 패스에 뚫려요. 맞아요.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근데 거기에서 이제 석점 한 2방 정도 먹으면 트리플 포스트 못 써거든요. 그러니까 수비에서는. 그럼 수비에서는 더 이상 쓸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럼 공격이 효율적이어야 되는데 공격이 효율적이냐. 예를 들어서 이종현 뭐 미드 점퍼가 좋다 그러는데 어느 정도 컨테스트가 됐을 때 이종현 선수 미드 점퍼는 그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냥 정확하게 오픈 찬스에서 수분 한번 고르고 던졌을 때 들어가는 정도예요. 그리고 만약에 위디를 갖다 썼을 때 위드 선수도 공격력이 좋은 선수는 아니에요. 이승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승현이 거기에서 뭔가를 갖다 다 메워줘요. 맨 처음에 트리플 포스로 섰을 때는 저는 뭐 로스를 세울 줄 알았어요. 그래야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가니까. 이렇게 되면 이승현도 내외가에서 어떤 활동력이 담보가 되고 로슨 같은 경우에도 석점에 어떤 스트레치가 있으면 근데 위디를 세우고 이종현을 세우고 이승현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로스를 세우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네. 그런 네.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위력적이긴 하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진짜 임시방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저는 트리플 포스트 외에도 그냥 기본적으로 오리온 사이즈 자체가 되게 위력적인 것 같아요. 예, 특히 뭐 KCC전 보면은 아예 뭐 로슨, 이승현, 이제 이종현에다가 뭐 허일영, 이대성을 붙이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이대성이 또 이제 한 번씩은 또 한호빈이라는 파트너 이러면 조금 낮게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라인업 전체의 높이 자체를 마음대로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가 지금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진짜 강점이고 여기서 로슨과 위디가 서로 교체됐을 때 어떤 인사이드 수비 우위는 또 이제 위디 쪽에 있고 로슨은 말씀하신 어떤 스트레치가 되고 어떤 이제 그래도 어떤 로테이션 수비가 어느 정도는 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오리온이 어떻게 보면 강욱준 감독이 좀 패를 많이 지고 경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강점이 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제 지난주에 이동혁 기자가 강조했던 이대성 이제 이승현 이 원투펀치의 강력한 위력까지 더해지니까 지금 이제 선두권으로 올라간 게 아닌가 싶어요. 이대성, 이승현 이 원투펀치가 정말 맘먹고 하니까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강력해요. 예. 이대성의 약점은 뭐냐면 사쿼터 승부처에 무리한 슛 셀렉션을 가지고 간다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승현이 자연스럽게 메워주고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사쿼터 클러치에는 이승현의 어떤 슛 빈도가 높아지고 이대성이 게임 리딩을 좀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강훈준 감독이 그 부분에서 주문을 했는데 그 부분은 좋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허일영이 들어간다. 허일영은 오프더볼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선수고 뭐 이종현의 높이가 있고 그 디드리 로슨이 농구를 알고 하는 선수거든요. 기본적으로.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약점만 고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로슨에게 1대1로 외국인 선수를 맡기면 안 된다. 이 선수는 명확하니까. 근데 그런 장면들이 자주 나와요. 자주 나와요. 네. 그걸 이제 뭐 트리플 포스로 해가지고 지역방을 산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자주 나오고 있고 그 순간순간의 어떤 세부적인 약점들은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이 부분들을 이대성, 이승현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로슨의 공격력, 그 제프 위디의 수비력 요걸로 잘 메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득점이 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트리플 포스트가 어떤 양날의 검인데 좋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냥 잘 풀려요. 예. 그래서 오리온의 이런 그 트리플 포스트 그리고 최근에 어떤 돌아가는 시스템은 좀 더 지켜보면 정확한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프 위디 선수 교체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그렇죠. 예, 제프 위디에 대한 교체설은 사실은 지난 달부터 계속 좀 얘기가 나왔었고 실제로 제가 알기로도 조금 교체를 고려를 좀 했었던 걸로 아는데 오리온 쪽에서. 근데 일단 지금 이제 조금 타이밍이 애매한 것이 이제 뭐 코로나 2주 격리도 있지만은 지금 오리온 분위기가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위디 경기력도 살아나고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인사이드 수비 잘하는 것 뭐 원래 잘했지만은 최근에는 기동성이 좋아졌어요. 부상이 거의 다 나오면서 그러면서 인사이드에서 예를 들어서 한호빈 쪽에서 어떤 엘리오 패스를 연결해주기도 하고 이런 식의 어떤 좋은 장면들이 많이 나와서 저는 사실은 오리온이 굳이 지금 위디를 교체해야 되는 이런 좀 의문이 들긴 하거든요. 아니 그 우리가 맨 처음에 제프 위디를 그 스카우팅을 했을 때 수비력은 만렙, 그쵸. 공격력은 제로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비력을 가지고 이대성과 이승현이 조화를 이루면 그 뭔가가 나올 것 같다. 즉 예를 들어 이대성 굉장히 공격 지향적인 그런 선수고 이승현 같은 경우 용병 수비를 맡기지 않고 공격에 좀 더 집중을 하는데 그게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승현이. 그러면 이 두 선수가 공격에 집중을 하게 된다면 제프 위디의 어떤 수비력 가지고 그냥 게임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 공격력을 추구한다는 건 저는 좀 욕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프 위디를 교체를 한다고 그랬을 때 예를 들어 공격적인 선수가 온다고 쳐요. 제프 위디보다 제는 수비는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그쵸. 이대성과 이승현이 자연스럽게 공격 옵션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쵸. 그게 나은 건지 아니면 제프 위디를 데리고 공격이 조금 안 됐을 땐 디드릭 로슨을 갖다 쓰면서 뭔가를 하는 게 나은 건지 이 부분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프 위디가 저는 나쁜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는 말씀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교체를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그럼 이게 교체해야 될 선수였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어요. 굳이 이 타이밍에 지금 그리고 그 선수 어떤 퍼포먼스를 봐도 교체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